이거는 이제 단기 개통 운영 방안입니다. 단기 개통 운영 방안인데 우선 요 운영 계획 절차도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통 운영 방안 수립을 할 때는 먼저 전력 설비 데이터를 만들어서 개통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발전기, 송전선로 이런 것을 해서 구성을 해서 정기적인 모델을 구성을 하는 거죠. PSSE의 정기적 모델을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 기준, 신뢰도 기준이죠. 그거에 의해서 신뢰도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여름철 전력개통 운영 방안을 피크 기준으로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 고장별로 조치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 사전 검토 여기에서는 무조건 150% 상정 고장, 우리가 상정 고장을 제일 이중 고장까지 보잖아요. 단일 고장이나 이중 고장이 발생됐을 때 잔여 선로의 선로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선로가 150%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0% 넘으면은 뭔가 사전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0% 이내면은 전력개통 운영방안 수립이 오케이 하고 가는데 그것만 가지고 실제 실개통 운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49% 과부하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오퍼레이터가 그때 검토해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사전에 조치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개통 운영체에서 하는 전력거래소 개통 운영체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거기서는 120%에서 150% 사이의 과부하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여기 조치 방안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120%까지는 그거는 중앙전력관제센터 1급 부서에서 개통을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 고장이 됐을 때 단독 개통이 발생이 됐다. 예를 들어 송전선로 고장이 발생되는데 그게 발전력하고 부하가 거의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단독 개통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개통에 싱크로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한 운영 방안을 여기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요 초록색은 디펜스 플랜입니다. 대단지 발전소 연계된 선로가 고장이 발생되어 있는 데서 추가 고장 발생 대기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도권 융통 선로가 지금 7개 루트가 있는데 거기가 한 루트가 고장이 났을 때 추가 고장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동일 철탑 다중선로가 고장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전력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전력선이 전부 운영이 못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악에. 그럴 때 어떻게 디펜스를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을 여기서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휴전 계획은 이제 아까 연간도 있다 그랬는데 실제 이제 월간부터 디테일하게 수립을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월간부터 이렇게 수립을 하고 이제 주간에 추가 변경 사항을 고려해서 주간 단위로 휴전 검토해서 승인을 내는데 승인이 보통 2-3일 전에 승인이 나갑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 휴전자가 검토할 때는 이 RSC가 뭐냐면은 발전계획 수립 프로그램명입니다. 이 발전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 발전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어느 발전기는 발전을 하고 어느 발전기는 정지를 하고 이런 걸 여기 휴전 검토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PSSE 프로그램을 해서 2-3일 전에 승인을 내는데 이것을 이제 이런 발전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하고 실개통을 고장난 설비도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립 시기는 겨울철, 여름철 피크 기준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신증설 폐지했을 때 휴전 계획 수립할 때 개통을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용 및 해석 툴을 보면 안정성 검토를 하는데 조류 계산에서 전압이라든가 부하율을 고장 전류를 보고 그다음 과도 안정도, 전압 안정도, 신호 안정도까지 보는데 이거는 필요시에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정 고장은 우리 신뢰도 기준 아까 이중 고장까지 본다 그랬죠.
그다음에 개통 해석 툴은 PSS라는 프로그램 외에 TSET은 트레지언트 스테빌리티 어세스먼트 툴입니다. 이건 과도 안정도 부분, 요거는 전압 안정도 볼테이지, 요거는 스몰 시그널 이소신호 안정도에 대한 좀 PSSE보다 좀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툴이다. 이걸 설명해서 검토합니다. 운영 계획 절차도를 한번 보시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개통을 검토하느냐, 나중에 개통 영향 평가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 발전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우선 DB를 구축을 하는데 발전기 선로, 변압기, 션트 캐패시터, 모순별 부하 데이터를 해서 PSSE의 개통 DB를 다 구축을 합니다. 그냥 거기에 하면 PSSE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전력 개통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조류 계산을 합니다. 가부하 여부를 봐요. 가부하가 발생이 되면 개통 분리 또 발전력 조정해서 다시 이쪽으로 피드백을 시키고, 가부하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고장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무슨 삼상 단락 고장을 해서 고장 용량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초과하느냐, 초과하면은 모순 분리 또는 선로 연계 분리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시키고, 이게 차단 용량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상정 고장은 모의를 합니다. 인류도 정지 이렇게 보는 거죠. 해서 가부하나 저전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통 분리, 부하 절제, 제약 운전 등 대책 수립해서 다시 피드백을 시키고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안정도 해석입니다. 안정도 해석은 과도 안정도 부분, 전압 안정도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과도 안정도 부분은 발전소에서 연계되어 있는 3, 4, 5 송전선로, 7, 6, 5 송전선로 이런 것을 해서 동기 탈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TL 정지 시에 전압 안정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불안정하면은 다시 아까 SPS라든가 이런 어떤 대책 수립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과부하, 차단 용량, 가부의 저전압,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불안정, 전압 안정도 불안정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개통 운영 방안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실제 우리 전력거래소에서 개통 운영 방안을 검토한 것을 아마 계속 좀 바뀌기는 바뀌지만 비슷할 겁니다. 작년 겨울철, 그죠? 지난 겨울철 모의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통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정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해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수요는 시장 수요라고 하는데 국가 총 발전량에서 BTM 우리 계량기 후 쪽에 있는 태양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PPA 한전하고 계약된 PPA 부분을 제외한 것을 그 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대 부하, 심야 최소, 주간 최소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하 역률은 이거 작년도 실적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기 기본 운전 조건을 보면은 원자력은 실제 100%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력하고 복합은 한 95%의 운전을 합니다. 왜 주파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고요. 수력은 50%, 양수도 50%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검토 항목은 보면은 가부하 부분은 정상 운전 중일 때는 100% 미만 유지를 해야 되고요. 상정 고장 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150% 이상 되면은 사전 대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150% 미만 유지를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하절기, 동절기 개통 검토할 때는 상정 고장 120% 이상, 150% 미만 설비에 대해서 조치 방안을 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고장 전류는 정책 차단 용량 미만을 유지를 하도록 하고, 개통 전압은 우리 고시에 아까 나와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본다. 수립 방향을 보면은 발전기 출력, 송전선로 제약 사항을 최소화 좀 시키는 쪽으로 하고요. 고장 파급 방지 장치 운영을 최소화를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고장 파급 방지 장치가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 건설을 대응을 해서 고장 파급 방지 장치를 운영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고장 파업 방지 장치는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 건설을 하는데 건설 기한이 민원 때문에 지연된다든가 어쩔 수 없을 때 이걸 운영을 해야지. 이걸 그냥 상시 운영한다. 그거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1호사 변전소 기준으로 발전력이나 부하로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통 분리 개소를 보면은 개통을 분리 운전하는 변전소를 연결해서 송전소를 건설을 했으면 다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이트하잖아요, 그죠?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분리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고장 전류하고 과도한 과부하가 문제인데, 과도한 과부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에서 150%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분리를 하는 대부분이 고장 전류 때문에 그런 데가 많다. 3, 4호 변전소는 29개소고 1호사는 125개소. 기타 전력 설비 정지 개소는 MTR 10개소, 그다음에 차단기 6개소, 한류 리액터 바이패스한 것이 6개소, 또 선로를 직결하는 것이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제가 시간이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좀 빨리 좀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인별 개통 분리 개소를 보면 고장 전류가 110개소예요. 여기도 과부하 고장 전류가 있죠. 여기도 고장 전류 제하고 하나가 있죠. 이런 원인으로 해서 179개소가 개통 분리 운전 중에 있다.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이제 고장 전류가 가장 우리 개통의 문제라고 하니까 고장 전류 증가 요인은 뭡니까? 다수의 송전선로가 병렬로 연결되면서 전류와 유통 경로가 좀 증대가 됐다.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전류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전류 발생 원인은 발전기들이 대단지화되어 있고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 문제점은 뭐냐면은 차단기 전격 용량보다도 고장 전류가 큰 걸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기 차단 능력보다 오버되는 차단기가 폭발하겠죠. 그러면 그 영향이 그 차단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인근 변전소까지 영향을 주더라. 큰 고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계통 파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차단 전격 용량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책 방안을 보면은 설비 측면에서는 차단기 용량 증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전에서 하는데 변전소 차단기가 무수히 많잖아요. 한 대의 차단기가 대부분 3, 4 변전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세대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휴전을 해서 교체를 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간도 많이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투자 비용도 크고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를 설치를 한다든가 HVDC 백투백을 설치를 한다든가 HVDC 백투백은 지금 그 양주 쪽에 1호사 쪽에 지금 백투백 건설해서 고시운전 들어가는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때 전력연구원에서 그때부터 고장 전류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때 그 연구 결과가 수도권 3, 4호 환상망에 두 군데 HVDC 백투백을 설치를 하면 고장전류 수도권의 고장전류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연구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0년 전인데 그때가 2025년까지 한 내 기억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로 그때 발표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좀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신뢰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우선 1호사 쪽에 먼저 설치를 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설비 측면이 안 되면 운영 측면에서 커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 측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선로나 무선을 분리하는 경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발전기 운전을 제약을 하는데 발전기 운전 제약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선로나 무선을 분리해서 운전하고 있다. 예, 한 사례를 좀 볼게요. 신강명 변전소의 고장 전류가 초과를 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갈산에서 신강명까지 원투테일이 신설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갈산 변전소에서 요 신강명 변전소까지 여기에 원투테일이 증가를 신설이 되다 보니까
신설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요 인근에 있는 그 변전소들이죠. 변전소에 기존에 요 연결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차단기 전격 용량보다도 적어요. 고장 종류가 앞에 거는 삼성달래, 뒤에 거는 일선지락입니다. 적은데 이걸 연결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빨간색이 전부 오버되는 겁니다. 전격보다. 그러면 오버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개통 검토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개통이 취약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좀 줄일 수 있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여기는 그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여주니까 간단하니 답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엔지니어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남보다 처음 하는 사람보다는 쉽게 답을 좀 찾겠죠. 그래서 이 찾은 것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갈산에서 아까 개통도에서 갈산에서 신강면 거쳐서 신물내로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갈산하고 신강명 그다음에 신강면에서 신물내, 그러니까 갈산에서 신물내로 직결을 하는 겁니다. 직결. 그게 어떠냐? 여기 갈산이고 원래 신강명을 거쳐서 신물내로 가는데 갈산하고 신물내를 신강명을 거치지 않고 직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다행히 갈산하고 신물내가 한 베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신강명이고요. 이 갈산으로 가는 뭐 예를 들어 넘버원 TL이다. 그다음에 여기 신물내로 가는 넘버원 TL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신강명을 거치지 않고 갈산에서 신물내로 연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차단기를 오프하면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직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갈산 신강명에서 갈산 가는 쪽하고 그다음 신물내로 가는 쪽 TL이 같은 베이에 저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직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직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버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신강명에서 신물내로 가는 넘버 3TL을 요 넘버 4MTR하고 직결을 하니까 다행히 또 베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가능하죠. 요 직결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1, 2, 3번 조치를 하니까 안전 범위 내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 조건도 이래 보면은 이쪽에 이제 고장 전류가 초과되는 이유는 인천 지역에 그 발전력들이 이쪽에 여기 갈산에서 신물내 이쪽이잖아요. 이쪽 인천 지역에 뭐 포스코라든가 또 서인천이라든가 인천 CC라든가 이런 발전력이 많다 보니까 고장 전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천 지역의 대상 발전기 6대 이하 운전 시에는 직결을 하지 않고 다 우선 연결해서 운영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때마다 오퍼레이터가 그 중앙전력관제센터 관제원이 지시를 내립니다. 차단기를 투입하라. 이런 식으로 운영 방안에 맞춰 지시를 내리겠죠. 그렇게 하고 뭐 상당히 고장 전류 부분이 아까 고장 전류만이 문제되는 게 10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가부하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신인천에서 신김포, 그다음에 서인천 복합에서 신김포,
한해선씩 갑니다. 한루트가 가는데요. 이게 고장이 발생되거나 신김포에서 신파주가 이게 고장이 발생이 되면은 이쪽에 신인천, 서인천 발전기, 포스코, 인천 복합의 발전기들이 이제 자체 부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 인천 복합에서 가정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이게 차단이 되면 이 가정 쪽으로 나가는 것이 15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런 어떤 이중 고장이 발생해도 150%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전 대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떻게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SPS를 달아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SPS를 조건을 어떻게 넣느냐? ETL이 고장이 나거나 오하죠. 또 ETL이 고장이 나거나 그 다음에 인천 복합에서 가정 가는 이 가부하가 145% 약간 마진을 둔 겁니다. 150% 나가면 마진을 좀 두고 145% 이상이 되면은 결국 이쪽이 발전력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발전기를 세대 트립 시그널을 내보냅니다. SPS가. 그래서 신인천 345기 중에 한 대, 서인천 185기 중에 한 대, 포스코 569기 중에 한 대를 트립 시켜라. 그렇게 하면은 이 범위에 들어간다. 어떤 경우라도. 어쨌든 상시 이게 고장 난다고 무조건 다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145% 초과될 때 슈퍼바이징 요소를 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좀 덜한데 예를 들어 전압 안정도나 뒤에 SPS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슈퍼바이징 요소를 안 두는 게 좋아요. 그런 걸 두면 혹시나 SPS가 동작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해야 되는 조건에 동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 안정도가 문제되면 그쪽에 전압 안정도 불안정도가 정전이 되는 거죠. 광역 정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SPS를 그냥 가감하게 동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발전력을 차단해서 가부하를 해소했는데 다음은 발전 제약을 해서 오히려 발전을 운전을 해야 됩니다. 가부하 해소를 하려면 앞에하고 정반대죠. 보통 보면은 3, 4, 5 선로 쪽에는 발전기를 차단을 해야 가부하를 해소하고 1호사 쪽에는 부하단이잖아요. 1호사 쪽에는 보통 발전을 더 해야 가부하를 해소한다. 또 계통에 따라 좀 틀립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포스코 넘버2 부스에 연계된 발전기가 300메가와트 운전을 하니까 운전 중에 신과자에서 신년 원투TL이 고장이 발생되니까 남인천에서 인천 원투TL이 158% 가부하가 되더라. 뭐 이쪽도 가부하가 되고 이 158%는 사전 대책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400메가와트 발전력을 포스코로 운전을 시키니까 이렇게 부하율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여기는 400메가와트 이상 상시 운전을 시키는 그런 발전 제약으로 간다. 그럼 포스코 넘버2 부스에 물린 발전기는 400메가와트 이상 무조건 운전을 하라. 비싸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또 단순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가부하 문제인데 고양에서 일산 원투TL 2회선 고장 시에 능곡에서 지도 원투TL이 130% 가부하가 되더라. 이거는 사전 대책을 가져갈 사항은 아니죠. 사후 대책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산복합이 고장 전류 때문에 모선 분리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선 통합하니까 이렇게 79%로 떨어지더라. 왜 그러면 고장 전류 때문에 모선 분리를 했는데 왜 같이 이런 고장이 났을 때 모선 통합해도 되느냐? 개통 검토하는 사람이 일산 원투TL이 고장 난 상태에서 일산 복합을 모선 통합을 해도 고장 전류는 문제가 없더라. 이것까지 다 검토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전압 안정도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호남에서 충청 지역 융통선로 송전 제약이 발전 제약입니다. 이거 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좀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신옥천에서 세종 가는 원투TL, 청량에서 신탕정 가는 원투TL이 고장 발생됐을 때 전압 안정도에 문제가 있더라.
이게 바로 충청도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선로죠. 청량리에서 신당정 가는 거, 신옥천에서 세종 가는 요 선로가 한 루트가 고장, 또 혹시나 이쪽 루트가 고장 시에 이쪽이 전압불안, 청량등 이쪽이 전압불안정이 발생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검토를 하니까 여기 보령 3에서 8호기로 돼 있죠. 3에서 6호기입니다.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보령 하력이 3대 이상이 운전되는 것을 디폴트로 일단 검토를 했어요. 뭐 더 운전이 되겠죠. 3대 이상이 운전되는 상태에서 모선 전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융동선로 신옥천에 세종 가는 거, 청량에서 신탕정 가는 조류 합계가 5,000메가와트로 하니까 이선로 고장이나 이선로 고장 시에 청량 변전소 전압이 325.8로 떨어지더라. 아까 우리가 고장 시에 상소 전압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그랬죠? 328kV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뢰도 고시에 안 된다. 사전 대책을 가져야 된다. 쭉 검토를 하니까 한 4,900 정도 하니까 328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 조류 제약을 4,900으로 두 선로 합계가 4,900 이하가 운전이 되도록 제약 운전을 한다. 이것도 오퍼레이터가 제약 운전으로 4,900 못 넘도록 그렇게 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종 남청주 원투텔 이해선 고장 시에는 신세종 복합 차단을 한다. 이것도 청량하고 신탕정에 저전압이 발생된다. 세종에서 남청주 가는 여설로 고장 났을 때 이쪽에 또 저전압이 발생돼. 이 세종에 물려 있는 복합 화력을 차단을 하니까 안정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하도록 SPS를 운전을 하는데 여기도 슈퍼바이징 요소가 하나를 넣었어요. 청량 변전소나 신탕정 변전소 무선 전압이 328kV 이하. 이게 여러분 책에 이상으로 되어 있죠. 이상 안 되는가? 이하입니다. 이하 2초 지속 시에 2초 지속 시에 이하의 2초 지속 시에 어떻게 하느냐? 신세종 복합을 차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1초 돼가지고 329로 회복되면은 차단을 안 시키는 겁니다. 전압 안정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PS로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부산 지역 유입선로 송전 제한 미충 충족 시 대안입니다. 이제 이쪽도 부산도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부산 쪽에 이제 부산이 보면은 이쪽에 신양산, 신대연, 서부산, 북부산, 신김해, 신노산 이까지가 부산 지역이라 통상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선로는 보면은 고리 이발에서 신양산 오는 선로 이게 이제 이 조류 방향입니다. 실제 울산 북합에서 북부산 오는 선로 이렇게 가죠. 신울산에서 북부산 오는 선로. 그 다음에 창원에서 신김해 오는 선로, 신만산에서 오는 선로 이런 이 루트 합계를 제약을 하는 겁니다. 이 5개 루트 합계를 제약 운전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크리티컬한 선로가 고리에서 신양산 오는 선로가 고장 시에 가장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한 고장 선로의 조류를 줄여주면은 이 제약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조류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대책을 가져갔는데 그 책에 나와 있죠. 사전 대책이 뭐냐면 이 양산 쪽의 부하를 양산 1호사 부하를 모선 분리해서 이쪽이 신울산 쪽으로 부하를 다 넘기는 게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요 울산 복합, 그 다음에 부산 복합, 요 삼천포 고성하이 요 발전소의 발전력을 더 증발시키는 겁니다. 또 이쪽에 전압을 최대로 운전을 좀 부산 지역에 운전을 하는 조건으로. 그럼 왜 울산 복합이나 이쪽 삼천포 이쪽에 발전력이 증가하면은 이쪽에 들어오는 조류가 증가하면서 고리에서 신양산 오는 이 조류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게 전제 조건 하에서 등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제 조건 하 사전 조치 사항이 이렇다.
그렇게 해도 전압 불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하를 차단을 해야 된다. 이 뭐 개통을 검토한 건데요. 보면은 그 앞에 아까 다섯 개 송전 선로로 들어오는 조류 합계가 3,160메가와트면은 전압이 문제가 없어요. 3,330 하니까 신향산하고 신대연이 전압이 이렇게 떨어져서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부산 지역의 부하를 250메가와트를 차단하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회복이 돼요. 전압이. 그 다음에 3,610메가와트 그 유입 전력이 3,610메가와트일 때 그 상정 고장을 내니까 고리 이발에서 신양산 오는 원투태를 고장 내니까 전압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250메가와트를 부하 차단을 해도 회복이 그만큼 안 돼요. 328 이상이었는데 500까지 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리에서 신양산 원투태리 고장이 SPS가 고장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신양산 무선 전압이 328 kV 이하가 되면 여기는 2초도 시간을 안 준 거죠. 바로 이하가 되면 바로 부산 지역의 부하를 차단한다. 이 조건 부하 운전 중에는 요 SPS가 운영이 되고, 요 조건이 될 때는 이 부하를 차단하는 SPS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차단을 해서 전압 안정도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다 안정도 문제는 발전소 인출 송전선로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동기 탈조로 인해서 전체 발전기가 일례로 6 발전기가 다 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장이 발생되면 요 SPS가 이 고장을 판정을 이 오프라인으로 다 검토를 하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검토를 합니다. 이 고장 났을 때 요 4호기, 6호기를 차단하니까 나머지는 안정하더라. 검토를 해서 SPS에 이걸 입력을 해놓는 겁니다. 이 고장을 읽어와서 고장날 판정이 되면 바로 4호기, 6호기 차단 시그널을 내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상차가 검토에는 예를 보면은 이 고장 났을 때 6대 다 운전 중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발산을 합니다. 동기 탈출을 한다고 보면 되죠. 4호기, 6호기 차단하니까 이렇게 수렴을 하더라. 그래서 4호기, 6호기를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적용 개수는 이 11개소가 대단히 발전된 지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한울 등 동해안 지역 과도한 정도 SPS입니다. 이래도 했는데 이쪽에 지역이 보면은 발전력이 한울 발전력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고 신한울 1, 2호기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삼척그린이 2대 운전, 부평 하력이 2대 운전, 강릉 안인 하력이 2대 운전, 그 다음에 삼척군루가 2대 운전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송전선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태백에서 신가평으로 가는 765 송전선로, 한루도, 그 다음에 동해에서 신제천 가는 345 송전선로, 그 다음에 한울에서 신영주 가는 345 송전선로, 이렇게 개통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당초대로 765가 한루도가 더 생겨서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지금 HVDC로 하지 않으니까 2개 루트에 4개 해선을 하는데 이것이 건설이 계속 좀 지연되고 하니까 이쪽에 발전력이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한전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TCSC를 한울에서 신영주 가는 송전선로에 TCSC가 사이리스트 컨트롤드 시리즈 캐패시터잖아요. 송전선로의 시리즈로 캐패시터를 달아서 임피던스를 줄이는 겁니다. 신제천의 동해에도 달아가 임피던스를 줄이고 결국 3, 4, 5 쪽에 임피던스를 줄이니까 우리가 크리티컬한 송전선로의 조류량을 줄이면은 그만큼 데미지가 줄어든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3, 4, 5로 이래 많이 보내면서 7, 6, 5로 조류를 줄임으로써 이쪽 제약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러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크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해, 그 다음에 신영주, 신충주, 신제천은 SV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운영되면서 이쪽의 제약을 좀 줄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발전기 상한 제약인데 현재 신한울 2대 다 운전 중에 있고 한울이
6대 다 운전 중에 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 기력발전소는 몇 대가 운전이 가능하냐? 딱 한 대만 운전이 가능해요. 한 대. 부평 1호기. 부평 1호기가 얼마냐고 595메가와트 용량인데도 500가지밖에 운전을 못한다. 왜? 왜 그러냐? 과도한 용도 때문에. 과도한 용도가 그러면 다 SPS를 다 나라가 한꺼번에 탈락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죠. 의문이.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앞에도 어떤 송전선로 한루트 고장이 나가지고 광역정전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개통 발전력이 탈락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주파수 개정기잖아요. 저주파수 개정기. 저주파수 개정기가 주파수가 개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얼마 이하 때는 부하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 게 저주파수 개정기예요.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59Hz까지 떨어지면 이하로 떨어지면은 1단계 부하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1단계 부하 차단이 얼마냐면 6%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까 9,500을 봤잖아요. 피크가 9,000만이라고 그래도 6% 6954 540만 킬로와트가 부하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UFR이 이제 6단계까지 있고 후비 1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9%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걸 다 넣어서 SPS로 탈락을 하면은 지금 UFR 1단계까지 떨어지는 부하가 약 한 3,100와트 정도 보고 있어요. 3,100와트. 300만 킬로와트 넘으면은 UFR 1단계가 동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양만큼만 SPS로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정지를 한다. 그래서 이 많은 양들이 제약 운전을 정지해야 된다.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500kV HVDC가 빨리 준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수도 이런 식으로 제약이 됐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SPS로 현재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 신한울 2대, 한울 6대 운전될 때 아까 북평 한 대 운전된다 그랬죠. 500메가와트. 이때 SPS로 발전기 차단하는 거는 신한울 2대입니다. 여기 140만이니까 280만을 차단을 시키는 거죠. 280만 킬로미터를 차단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그랬지 발전기 사전 제약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TCSC하고 팩트 설비에 따라서 신한울과 한울이 더 간발이 돼 만약 정지를 했을 때 이만한 양의 간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대책으로 TCSC나 팩트를 넣으면서 이만큼 간발량을 줄인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